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서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정리해보고 저와 임민서 아나운서가 브리핑까지 준비한 투데이 스타워즈로 시작합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이번 주 안에는 새로운 달도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하게 요일 정리해주는 주세요 송율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각각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연일 지수가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오늘 환율도 하락한 하루였고요. 코스피는 0.34% 상승해서 231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8포인트 정도 올라서 757선까지 올라가서 750선을 다시 사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요. 오늘 상승 종목 수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595개의 종목이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1036개의 종목이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424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빨간불을 켜졌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LG U+가 현대차그룹과 함께 로봇 친환경 빌딩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또 호재를 맞았고요. 또 11월 17일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일정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오늘 금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금 선물이 온스당 2,00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이 금 가격 상승에 대한 걸 좀 주제로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최고가 2,070달러 선까지 지금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더해져서 또 올해 최대 지난달에 이번 달 보름 동안 공매도 잔고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제일 크게 늘어난 종목이 바로 호텔신라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 호텔신라의 목표가를 모두 낮추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면세점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이어서 반면에 그래도 오늘 어닝 쇼크 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대한유화 이야기도 해보고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업체 그리고 화학 업체들도 이제 턴어라운드 시기가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유화는 8분기 만에 약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오늘 시장에서 10%가량 올랐었는데 이를 계기로 화학업계도 얼만큼 올라갈지 또 시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금에 대한 브리핑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금값이 2,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이제 최고가에 대한 시기가 오는 것 아니냐. 안전자산인 금이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같이 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의 일봉을 준비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1,800달러 초반선에서 2,000달러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이만큼 올랐던 겁니다. 현재 금 선물이 2,00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정확히 올라갔던 시기는 10월 7일부터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안전자산 심리로 금에 대한 투자가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시기가 되게 더 신기한 건요.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금값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 이유를 좀 보자면은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둘 다 같은 안전자산이어도 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채금리가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좀 이례적인 상승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부수적인 이유를 보자면요.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방 채무가요. 33조 달러 이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그리고 채권에 대한 수요도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채 발행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채 시장 수급도 좀 악화가 되는 이런 좀 안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다면 지금 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고금리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지만 투자 아무리 안전자산이어도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것. 사실 현재 이 정도 금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묻지마 금 투자, 금 매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익보다는 사실 금 투자가 해지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금에 대한 건 매력도가 없다. 오늘 관련주들 뭐 고려해양 같은 종목들이 5%나 오르긴 했지만 일단 해지용으로 현재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금값이 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안전자산 심리가 더 커지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금값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LFP 배터리와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네, 한국 배터리 3사도 이제 LFP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먼저 이 LFP 장점으로 보면 가격이 저렴하다가 그렇죠.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그동안은 조금 LFP 멀리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10분만 충전을 해도 400km를 갈 수 있는 급속 충전 LFP 배터리가 등장을 하면서 네.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성비를 따지는 저가형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LFP 배터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살펴보면 1위에는 중국의 CATL, 2위에도 중국의 BYD가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전기 사용량이 102.5kW였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이 CATL이 102에서 158로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54.4%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또 앞서 이어서 BYD도 87.1%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우리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은 3위를 차지했고요. 또 5위와 7위에는 각각 SK온, 삼성 SDI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3사는 LFP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들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볼보 등 LFP 채택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LFP 따라잡겠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따라잡겠다라고 네.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종류별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면요. 2021년 LFP 16.9%, 그리고 작년에는 27.2%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이는 초록색이 LFP 배터리이고요.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NCM,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강점을 보이고 있죠. 이 노란 색깔 NCM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 21년에는 68.2%, 그리고 22년에는 61.3%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이 3사도 개발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은 LFP 기반의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때문에 2026년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삼성 SDI도 2026년 동일하게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 소재 생산과 라인 구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SK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연도 3월이죠.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국산은 영하 20도 안팎의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50에서 70%로 급감한다고 하는데요. 이 SK온에서 선보였던 이 LFP 배터리는 70에서 80% 수준으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뉴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전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가자 지구 지상전에 본격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작전 규모를 확대하며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무기 저장고와 은신처 등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을 했고요. 20여 명의 하마스 대원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군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이슬라미 지하드의 분파 창설자인 위암 하눈이 사망했다고 또 전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3분기 실적 관련 기사입니다. 이 호텔 신라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호텔 신라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나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기대치의 89%나 밑도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의 증권가에서는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더불어 3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 약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 마감 후 공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오늘 4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신규 항공기 20대를 구매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구매 대상은 에어버스의 차세대 중단거리 여객기고요. 장기 기재 도입 계획에 따라서 기존 소형기를 차세대 항공기로 교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NF는 오늘 김영훈 대표를 포함한 최대 주주 5명이 솔브레인 주식회사에 보유 주식 200만 주를 960억 원에 들여서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 주당 양수가는 48,000원이고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입니다.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5위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닥 1위에 JTC 올라와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그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시간내에서 9.92%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2위에는 DNF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이 솔브레인이 인수한다는 소식에 9.87% 상승률 보여줬고요.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9위에 포시에스 올라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 솔루션 전문기업이고요. 이 포시에스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21개 기관에서 전자계약 서비스인 이폼사인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시간내에서 상한가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 짜주실 분 오늘 월요일 송율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마감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현재 전쟁 이야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요새 가자 북부 쪽의 지상전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거 좀 이제 금방 끝날 분위기는 아니겠구나. 확전되는 분위기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지금 이미 시작은 됐죠. 네. 시작은 됐고 지금 이제 사실상 2차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상전 투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 그나마 증시는 선방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방산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포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규격 155mm 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포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탄 확보에 대해 지금 이제 각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멸보다는 확전으로 지금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상태고
앞전에 우리가 방산주 투자할 때는 단순 기대감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실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일단조도 마찬가지로 테마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55mm 포탄에 지금 테마주에 포함이 됐는데 저는 좀 약간 지금 이미 확전이 거의 확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방산주 안에서도 우리가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서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은 우리가 뭐 기존에 보던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테마일 때 확 올라가는 뭐 휴니드도 있고요, 빅텍도 있고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가 더 매력도가 높아요? 예, 앞전에 이제 뭐 전쟁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제해놓고 봤을 때는 단순 기대감이 움직일 때는 뭐 대표적으로 퍼스텍이라든가 빅텍 이런 이제 방산 관련 내용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약간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작년 대형 수주에 어느 정도 근거해가지고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저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이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수주 내용이 있었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앞전에 우리가 움직였던 퍼스텍이나 빅텍보다는 최근에 조금 수주 기반으로 움직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이제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방산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는 바로 테슬라보다 더 버는데 기아 주가는 아직까지 좀 후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었고 기아는 2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단순 실적으로만은 주가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이다.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아는 돈을 정말 잘 법니다.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돈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수준으로 맞냐면은 지금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의 연구 개발 담당은 현대차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도 지금 순연금이 더 많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순연금이 한 18조 원 정도 되는데 현대차는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미비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도 약간 100%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리콜 관련 충당금이 있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서도 영업이익이 거의 11.2%가 나옵니다. 지금 세계 1위 벤츠보다도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공격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연초에 우리가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았는데 지금 계속 나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마냥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약간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주 환원 정책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 넘어가서 지금 현대차, 기아를 두고 전반적으로 내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내년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IRA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IRA 보조금이 영업이익에 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IRA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하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약간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어떤 보조금이냐면은 이제 소비자가 차를 살 때 보조해주는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기보다는 판매량이 증대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현대 기아가 IRA에서 이제 보조금 혜택이 배제되면서 바로 판매량이 13%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아에서는 상업용 자동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자동차 리스, 렌탈 이런 쪽으로 판매량을 늘렸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직접적으로 현대기아에서 미국에서 조립 생산을 해가지고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보다는 판매량이 오히려 늘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이 3,000달러에서 7,500달러입니다. 약간 하나로 따지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인데 차 예를 들면 소나타 뭐 3,4천만 원짜리 사는데 500만 원 지원해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쵸. 자동차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이익보다는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조금의 효과가 영업이익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판매량이 증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또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한 호텔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가가 거의 뭐 10%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줘서 좀 애매해진 게 그동안 한 2달, 3달 동안 우리는 중국 소비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컨센도 지금 굉장히 하회를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있죠. 시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악성 재고가 그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했고 지금 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고 근데 호텔 신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호텔 신라라고 하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로도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리오프닝 안에 있는 다른 종목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닝 쇼크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엎친 격이 덮친 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외국인 중심의 수요를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쁜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약간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또 중국 단체 관광객 소비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크게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관광 위주, 쇼핑 위주가 아니라 관광 위주고 면세보다는 로드샵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요 회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광 통계도 나왔죠. 지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거의 한 6년 만에 중국 항공사가 제주행 전세기를 띄운다고 했습니다. 11월 때부터 주 2회 띄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6년 3개월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 수요 유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요. 4분기부터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치 하향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IPO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총은 최대 3조 정도까지나 이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IPO 타이밍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강도를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뭐 카카오처럼 막판에 돈을 좀 끌어 모으겠다라는 심산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예, 정말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되었죠. 네.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고점 대비 거의 절반 밑에입니다. 절반 밑에고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뭔가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지금 상장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회사 측에서 판단하고 있는 수요 예측 수요가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흥행을 하냐 못하냐인데 저는 그래도 약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뭐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2차 전지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나쁘지가 않고 잘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차 전기차 판매량 매 월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 없이 솔직히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가장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게 바로 양극재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기대는 어렵고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내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 상장 날, IPO 하는 날까지
개선이 좀 되면은 IPO도 좀 대박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닌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예,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이제 앞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형 이런 네. 이제 상장 이슈보다는 저는 약간 굉장히 극단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내년에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현대기아차 IRA 보조금 혜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안 좋게 볼 건 아니고 지금 또 이제 하반기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달 17일 네. 그 공무총액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참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 예측을 좀 네.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키는 매매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여러분들 투자 이런 비중을 늘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네. 금요일까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요. 맞아요. 또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공모청약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장마가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 장마가무 주요 공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시는요. 대한항공 공시입니다. 신규 항공기 20대를 구매했습니다. 4조 1,000억 원 규모인데 일단 투자를 했다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은 들고 현재 시점에 일각에서는 반대로 현재 시점에 저렇게 큰 돈을 이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규모가 규모인지라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반신반의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나 많이 지금 네, 시점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선제적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올 초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시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언했던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선제적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선제적 투자를 과감하게 결단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적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항공기가 부족합니다.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끝났죠. 지금 여행 수요라든가 이제 항공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공기를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해두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 굉장히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LCC거든요. LCC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적항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LCC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앞으로는 LCC와 대형항공사 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겠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강한 호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할 때 뭐 단순히 회사의 기업의 채무를 갚는다든가 이러면 악재로 판단이 되지만은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또 호재로 인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강한 호재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정도는 될 수 있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아시아나랑 화물사업 매각 여부 논의 그쵸. 중에 있는데 지금 조금 밀려가지고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결과를 발표해보겠다라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거 각각 결과별로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 뭐 인수합병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단계적인 절차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주가만 보더라도 아시아나도 최근에 좀 많이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CC 사업은 갈수록 지금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지금 매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수합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인수합병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공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시는 바로 CGV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5%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CGV 저 주말에도 영화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확실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계속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내년에도?
아니요, 저는 솔직히 놀랐고요. 전 CGV 안 간 지 꽤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CGV도 약간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리오프닝 여러분들 실적 체크하실 때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은 당연히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는 당연히 많은 영업이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에요, 사실상.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것보다는 이런 수치상의 내용보다는 저는 매출액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95%가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가지고 늘었다고 하는데 매출액은 0.8% 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리오프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과 대비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이전 2019년도와 대비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분기별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기별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전에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신뢰도가 높았었는데요. 지금 네. 코로나라든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여건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비교보다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는 게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보는 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이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민수 아나운서는 주기적으로 영화를 보고 네. CGV를 안 간 지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성우 앵커는요? 저도 근데 영화관 가서 영화 본 거는요. 진짜 많이 손에 꼽을 정도네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봤던 게 한 3달 전에 봤던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영화관을 많이 갔던 기억은 없다. 확실히 또 OTT가 늘어나다 보니까 영화관 그쵸. 안 가는 분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심리로 보면은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네요. 예, 만약에 진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95%가 올랐다고 했는데 수치상만 보면 엄청난 수치죠. 근데 주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 0.8% 올랐는데 이거는 코로나 시절하고 지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뿐이지 사실상 성장성은 저는 굉장히 더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OTT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네.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작들은 죄다 OT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CGV라든지 영화 콘텐츠 쪽은 좀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GV 실적 리뷰까지 송유민 매니저와 함께 장마감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어떤 주요 경제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 자, 증시 스케줄 오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건강통계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나왔죠? 9월 건강통계가 나왔는데 외국인 방문객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10만 명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는 한 75% 수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75%까지는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지금 9월 통계가 110만 명이 나왔는데 100만 명이 넘는 통계가 지금 3달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7월, 8월, 9월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마냥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니라는 게 이런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미국의 10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PC 노트북 맥 시리즈 출시 예정일이 바로 오늘이죠. 지금 이제 애플 관련주들도 최근에 흐름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보통 출시를 앞두고 나서는 재료 소멸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사우디 국방장관이라고 하면 칼리드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사우디 실세죠. 빈 살만의 친동생인데 지금 이번에 방미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내용이 도출될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보시면요. 중요한 지표격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마음 AI 컨퍼런스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생성형 AI 위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지금 이제 단기 이벤트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캐터필러하고 화이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이제 에너지 신산업 투자 일자리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2030년까지 이대로 추세로 가다가는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가 2만 1,000개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가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이어서 기아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개시를 합니다. 일단은 전기차가 메인 포커스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대 제네시스 차종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270여 개 검사, 280여 개 검사 대폭 증가하겠다 예정되어 있는데 기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스템 적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고 전기차 판매량 최근에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AI 안전 정상회의라고 이것도 세계 최초로 열리는데 영국에서 열립니다. 영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주들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체크하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렇게 굵직한 바이오 학회는 하반기에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수요일에도 하나 있죠.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이오주를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디지털 미디어테크 쇼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약간 빅테크 관련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미국 애플, 스타벅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대했던 빅테크들의 실적이 기대치 하회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은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매월 경신했기 때문에 이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우리 한국 네이버하고 분리막 대표 기업이죠. SK 아이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는데 실적 발표는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이상 나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밑에 나오면 수치가 50 밑에 나오면은 약간 지금 비제조업 경기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지표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참고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중국 이제 서방항공이죠. 서방항공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제주행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드 보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6년 3개월 만에 지금 이제 개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월요일로 오는데 또 AI가 나옵니다. AI 진짜 많아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3개 내용이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라죠.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게임, 카카오뱅크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바이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바이오 행사인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어드린 거는 단순히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만 참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세세한 요일 정리들 경제 일정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송영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진짜 이번 주는 AI랑 관련된 무슨 컨퍼런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정만 3개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굵직한 이벤트로는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딱 11월로 넘어가는 날 아무래도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FOMC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송영 매니저, 이번 FOMC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가 딜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대로 좀 묻어두면서 한 번 더 템포를 늦추는 거냐라고 갈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 동결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죠. 사실 시장 분위기는 그런데 지금보다는 저는 그 향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시기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FOMC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근원 CPI입니다. 이 근원 CPI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려면 국제유가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란하고 미국의 대립도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는 최근에 조금 눌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저는 상승폭에 비해서 안정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안 잡히면요 근원 CPI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OMC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금리 인하 시기는 멀어졌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앞으로 계속 중요한 매크로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장 한 줄 정리 그리고 내일장 한 줄 정리는 어떻게 해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로는 전쟁 우려보다 짙은 FOMC 경계감이라고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는 기술 성장주들의 증시 견인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은 메이저 수급의 부재입니다. 메이저 수급의 부재는 어떤 말이죠? 예,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선방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 앞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는데 지금 사실상 지상군이 투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름 이제 증시가 선방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또 FOMC 경계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악재는 잔재에 있고 이렇다 할 호재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의 부재가 내일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 수급의 부재 그리고 오늘 선방한 우리 증시 이 흐름이 그래도 내일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그냥 내일 하루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일 하루만요? 아니요. 내일 하루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송유 매니저의 포트 리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송유 매니저의 포트에는요. 넥슨 게임즈, 모트렉스, H7 만도 이 3종목이 있는데요. 송유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리뷰하고 싶으신가요? 예, 넥슨 게임즈가 그래도 이제 3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좀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주세요. 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상장 예정인 기업도 있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마냥 안 좋게 볼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단기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 넥슨 게임즈는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거의 지금 정고점 대비했을 때 75%가량 눌린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접근하셔도 여러분들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오늘 보면은 약간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한 3.7%대에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밝은데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게임주들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지금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섹터 내에서는 지금 그래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되긴 하죠. 넥슨 게임주 같은 거는 좀 미래가 그래도 전망이 괜찮은데 다른 아닌 종목들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작 기대감이죠. 그쵸. 신작 기대감인데 예전에 제가 앞전에 많이 우려먹었던 크래프톤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작 기대감은 없는데 기존의 IP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하반기에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신작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IP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이것도
이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게임주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많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스타도 있고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맞아요. 종목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종목까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도 11월을 맞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어떤 섹터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송률 매니저, 이번 주 어떤 네. 섹터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판매량 매년 늘고 있죠. 매월 늘고 있죠. 네. 우리 최근에 또 이제 자동차 수출 통계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뭐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오늘은 조금 많이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주는 일단 자동차 부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네. 오늘 아까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할 때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자동차 부품은 좀 다른가요? 예, 자동차 부품은 다르죠. 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한 몇 가지 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좋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하나의 고객사를 두지 않습니다. 좀 네.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수출 통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지금 6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차도 사우디 관련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부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CBI입니다. CBI 종목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다운되긴 했는데 그래도 1,350원대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고환율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게 몇 개의 산업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CBI 같은 경우는 고객사로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GM, 제너럴모터스, 다임러 그리고 미쯔비시까지 해외 다양한 완성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수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신사업 분야 중에 하나로 텅스텐 광산 개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좀 인수했는데 개발 기업 구보죠. 구보의 지분 46%를 100억 원가량 주고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광산은 텅스텐 광산인데요.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텅스텐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보를 인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BI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텅스텐도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기업에 대한 임상 기대감입니다. CBI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 기업 키네타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대 주주로 있는데 이 키네타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 데이터가 4분기에 발표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키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일스톤이죠. 기술 이전료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BI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1,683원인데 매수가는 1,655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져가야 할 실터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은 CBI였습니다. 매수가 1,655원에서 1,683원, 목표가 1,8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송률 매니저랑 마지막 시간을 그쵸. 함께 해봤습니다. 더 다양한 곳에서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지금 오늘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들로 다뤄졌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앵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내용이 굵직굵직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 정리해서 네이버 밴드에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와는 마무리를 짓는 거지만 그래도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송률 매니저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상한가에서 상한가 스페셜을 통해서 거기서 또 송률 매니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송률 매니저 네이버 밴드 송률 매니저의 밴드 가셔서 좋은 투자 정보 계속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